안녕하세요. 투데이 증산도 오늘 증산도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산도 홈페이지 증산도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증산도 홈페이지에 회원 게시판 여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원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요. 오늘의 뉴스가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뭐 거의 매일 그 날의 신문 기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재밌고 유익한 내용만 뽑아서 뽑아 그래서 모아서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실 필요 없고 여기서 주요 뉴스들을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얼마나 재밌는 뉴스가 있는지 볼까요? 뭐 6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4가지 요 내용을 해볼게요. 프랜차이즈 종교의 미래. 프랜차이즈 종교? 프랜차이즈 뭐 치킨집은 들어봤어도. 그리고 동서남북 중국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코로나 사태 독립적 평가를 EU 제안에 122개국이 지지를 했다. 이렇게. 그리고 유레카 코로나 시대 부자들의 지하세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약간 확대해 볼까요? 글이 좀 더 잘 보이시죠? 줄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놨네요. 자, 프랜차이즈 종교의 미래. 전체 글 읽기를 추천한대요. 전체 글 읽기를 추천한다니까 한번 전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종교학자 한승훈 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종교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의미심장합니다. 종교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종교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 수명이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종교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의 현 시대에서 종교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한계에 다다른 그 종교의 어떤 생명력,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마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너무, 글씨가 안 보일까요?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21세기의 괴질에 대해서는 종교는 그다지 할 일이 없다. 오히려 정책 담당자들은 종교를 방역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정 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여졌었죠. 자,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 종교는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특히 특정한 소속과 정기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제도 종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이게 이제 증산 상진님 말씀으로는 선천 종교라고 하죠. 앞으로 열리는 우주 가을철에 세상 그 질서를 그 후천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천의 질서로서의 생활 문화의 질서로서 증산도가 나와 있는데 증산도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 생활 문화의 대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문화권을 벗어난 것이 그 종교의 한계, 종교의 그런 생명력의 그 모든 에너지가 다했음을, 그 힘이 다했음을, 그리고 새로운 진리가 나오기를 바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종교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 온다고 얘기를 목 놓아 외쳤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아버지께서 그 내려보내신 예수덕과 공자 모든 성자를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라고 외친 것이 최순대성사의 동학입니다. 동학은 무국대도 그 가을 진리에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가 출현하는 것을 외친 거죠. 여기서 제도 종교라는 것에서 그런 선천 종교의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도 종교는 인간의 종교적 수요를 채우는데 마저도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 등 세계적 성공 때문에 우리는 제도 종교를 기준으로 종교를 상상하는 것에 익숙하다. 와우. 종교를 상상하는 것에,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극히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인류는 이런 종교들을 모르고 살았다. 그렇죠? 종교가 이제 세계화돼서 된 게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에 의하면 이른바 신앙의 시대라고 하는 저 유럽의 중세시대, 뭐 불과 몇백 년 전이죠. 중세시대조차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지금은 뭐 더 심하죠. 뭐 낮에는 뭐 성당처럼 운영하지만 밤에는 이렇게 이제 클럽으로 바뀌는 곳도 많고 식당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1800년대에 이르러서 종교 소속을 가진 인구는 12% 뿐이었다. 이때도 이랬군요. 12%요? 예, 이게 뭐, 저도 몰랐네요. 예. 장기적인 종교사적 관점으로 해서 볼 때는 인류사 대부분의 기간,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람들은 지역적인 민속 종교를 통해 종교적 실천을 해왔다. 이런 종교에는 이름도 필요 없고 소속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예. 20세기 한국 농촌의 여성들은 중요한 의례적 조치가 필요할 때마다 무당을 불렀지만 이건 뭐 여성들만 했나? 예. 일상적인 가정 의례의 경우는 정화수를 떠놓거나, 예, 우리 민족의 신교 문화죠. 그래서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칠성에 계신 상제님께 빈 거죠. 대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이 북두 칠성에 계신다는 걸 우리 민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을 차려놓고 스스로 해결했다. 이런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망자를 추도하고 복을 빌고 나아가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등 종교적 수요도를 채우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근대 이래 이런 골목상권, 예, 뭐 골목식당 백종원 님의 골목식당도 있는데, 골목상권, 예, 뭐 어떤 뭐 각 소수의 그런 종교들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골목상권의 종교들은 쇠퇴로에 있다. 마치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가 사라지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들어선 것처럼 몇몇 브랜드를 앞세운 프랜차이즈 종교. 예, 뭐 기독교도 무슨 뭐 감리교 무슨 교교 이렇게 하다면서 프랜차이즈라고 이렇게 이걸 비유하고 있는 건가요? 표준화된 교리와 의례, 전문가들을 제공하는 종교 대기업. 우와, 이런 말을 썼네. 우와. 하기야 뭐 종교가 지금 끝간데 없이 이제 타락했다고 하면서 이 종교 장사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이런 표현도, 예, 뭐 낯설진 않네요. 종교 대기업들의 지구적 경쟁이야말로 어떤 뭐 그 레드오션이라고 하나요? 그 한전된 지구 안에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현대 종교 상황을 묘사하기에 적절한 모델이다. 예. 뭐, 이 점유율이라는 것도 나와요. 자신들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종교의 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와우, 뭐, 아주 뭐, 폐부를 팍팍 찌르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교의 지금 현대 종교의 어떤 뭐, 실상? 예. 인간의 종교적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종교는 얘기가 다르다. 제도 종교가 전 세계 표준이 된 것은 기껏해야 100년 정도이다. 예, 100여 년 정도였군요. 많은 종교 인구 조사에서는 영적인 관심은 있지만 종교 소속은 없음이라고 이제 아마 이거 뭐 어떤 설문조사를 했겠네요. 그런 것을 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면 이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뭐 천당지옥 이것만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제도 종교는 제도 종교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도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뭐 실제 병을 낫거나 이렇게 이게 뭐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미국의 지금 한 목사는 뭐 교회 나오면, 면역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본인이 코로나19로 죽었죠. 아마 그런 것을 비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뭐 근데 이제 강점도 있다 하면서 뭐 방대한 전통과 뭐 이런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혐오를 부추기는 몰락을 앞당긴다. 그러나 전통에 기반을 둔 보편적 구원의 메시지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적응시킨다면 활로는 열릴 것이다. 아니 사실 그것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예, 어떤 뭐 그 원론 그 종교에서 얘기했던 진짜 핵심 어떤 그 엑기스 진짜 본래 자신의 목소리 모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걸 털어낸 그 근본 메시지로 돌아가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들립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중국이라는 거짓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국의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이게 뭐 제목만 해도 어떤 얘기를 할지 짐작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중국을 보는 눈이 달라져. 전 세계가. 예. 뭐 그동안 거짓 위선을 묵인했지만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예, 그러겠죠. 서구 언론에 이건 뭐 장일현 여론독자부 차장 뭐 이런 분이네요. 조선일보에. 자, 서구 언론에 중국의 체르노빌 순간. 와. 예, 체르노빌은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구소련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사고죠.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접근 금지 지역이죠. 뭐 여기를 뭐 관광 상품화해서 몰래 불법으로 근처까지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방사능 탐지기를 갖고요. 그래서 뭐 위험 체험, 우리가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담력 체험하듯이 그렇게 여기를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이런 걸 하는 관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중국의 체르노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예, 그렇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구소련 붕괴의 전조였듯. 구소련 붕괴의 전조였듯. 이건 뭐 어디로 갈지 알겠네요. 코로나 사태가 중국 공산당 몰락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지금 그거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구소련 정도 붕괴가 아니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중국이 지금 뭐 50여 개 소수민족인데 한족이 뭐 찍어 누르면서 완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 서북 쪽에 위구르, 뭐 서남쪽에는 뭐 티벳, 뭐 한 50만 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이 동북 쪽에는 뭐 동북 공정을 통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 상황인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은 중국 권위주의 체계가 적기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요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엉망으로 대처 시진핑 주석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죠. 국제 유력 인사들은 중국 압박에 나섰다. 지난 4월 15일 어윈 코틀러 전 캐나다 법무장관 등 정치 외교 분야 인사 100여 명은 중국을 비판한 공개 편지를 썼다. 코틀러 전 장관은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진 건 중국 책임이라고 그들의 행태가 중국 시민과 국제 공동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뭐 보편적인 얘기네요. 그런데 뭐 중국이 뭐 이게 변명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뭐 이번 팬데믹이 인류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는 지정학적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중국의 바람이나 일부 우려와는 달리 중국은 글로벌 왕따. 와우, 뭐 단어들 뭐 여기 언어 사냥할 게 되게 많네요. 글로벌 왕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 콧대를 꺾어 다신 패권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 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간과했거나 눈 감아줬던 중국의 거짓말과 위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깨달음이. 그렇죠. 이게 지금 모두가 깨달았죠. 지구촌의 뭐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은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이 더 본질적이다. 중국의 거짓 가면에 대한 경계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작년 3월 브루킹스 연구소는 2008년, 2016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2%포인트 과장됐다. 이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2018년 GDP는 통계보다 12% 적을 것으로, 와, 진짜? 그럼 12% 뻥튀기했다는 얘기야?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기소로망, 뭐 많이 나온 분이네요. 기소로망은 2006년 단행본 중국이라는 거짓말, 이 책인가 봐요. 한번 봐야 되겠다. 예. 중국 경제 통계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선거에서 속임수가 사용된다. 전염병 은폐된다고 했다. 예. 뭐 이런 목소리는 그동안 큰 힘이 되지 못했죠. 많은 나라가 중국의 풍부한 저가 노동력, 상품 혜택을 누렸다. 뭐 중국서 아닌 게 없었잖아요.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의 곧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정반대죠. 완전 뭐 독재. 그 긍정은 이제 부정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 발병과 전염, 바이러스 정보를 은폐하고 의료진 비판자를 억압하는, 억압하면 가둬갖고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지금. 실상이 세계적 분노를 촉발했다. 서구의 대응은 거칠어진다. 미국은 중국 완전 고립 전략에 돌입했다. 뭐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상황에서 금융 전쟁에서 뭐 보통은 이제 경제 전쟁에서 금융 전쟁에서 그 다음은 뭐 실제 전쟁이라는 뭐 전문가들 얘기가 있으니까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미국이 B1B인가? 예, B1B, 이거 뭐 전략 폭격기니까 뭐 죽음의 백조 그건가 보네. 폭격기를 대만 해협에 출동시키자. 예, 대만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떠 있는 그 고정된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앞에 떡하니 있죠. 예. 1996년 이후 처음이라면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예. 뭐 실제 뭐 이건 실감나게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어려워.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EU 회원국에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 유럽 기업을 헐값에 낚아채지 못하도록, 이런 것도 하고 있네. 지분 매입을 권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뭐 소기업뿐이 아니라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휘청휘청하니까 이때 이제 헐값에 이렇게 이제 홀랑 사는 거죠. 호록 하고 먹는 거죠. 아마 그러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지분 매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EU 회원국 이외 국가의 자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거 아마 중국을 뭐 노린 거겠네. 중국을 이제 아예 의식한 거겠네요. 인도 ANI 통신은 전 세계가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거리두기. 와, 이거 뭐 단어가 아주 굉장하네요. 경제적 거리두기에 나서가고 있다고 했다. 세계는 이제 중국이 하는 말, 중국 상품에 의문을 제기한다. 요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게 인기다. 그렇죠? 뭐 비포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하죠. 전혀 다른 두 세계. 예, 질병 대란으로 전 세계가 쑥 진입해서 그 이전을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중국은 중국의 거짓말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엄청난 변화 아닐까? 뭐 이걸 굉장하네요. 예, 전문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출처가 있고요. 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정산도 홈페이지 보시면 매일매일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글들을 뽑아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코로나 사태 독립적 평가를 EU 제안에 코로나 사태 독립적 평가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게 EU가 한 제안인가 봐요. 그래서 122개국이 지지를 했다. 근데 여기 WHO 총회에서 중책임론 공방이 있다. 시진핑은 이제 조사 수용 요구를 즉답 안 했다. 자, 여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죠. 이 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중국 책임론을 둘러싼 회원국 간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시작이죠. 지금부터, 예,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킨 이제 나라들이 이제 패전을 하면 그 패전국에 이제 보상해서 이제 시작되잖아요. 농공해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나눠먹기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뭐 이 코로나 이거는 뭐 그 전쟁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는 세계적인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감염증,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드디어 그리고 이게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예. 가디언 등에 따르면 18일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총회, WHA가 있군요. 그래서 이거 WHO 아니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뭔가 아닌가? 세계보건총회가 또 있나 봐요. 가 시작되기 전 유럽연합과 호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공정성, 독립성, 종합성을 갖춘 평가를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제시했다. 공정, 독립, 종합. 이거 뭐 세 개 다 중국한테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영국, 러시아, 캐나다 등 122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되고 아까 했던 경제적 거리두기, 국제적 왕따, 이런 얘기 있네요.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한 중국의 책임과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시진핑 국가주석 즉답 안 했고, 어느 정도 통제는 총체적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그냥 체면 얘기를 했네요. 다만 이는 과학과 전문직에 근거해. 공정하게. 누가 누구한테 공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전 세계 공공재로 제공하고 2년간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아마 이제 국제 비판에 대한 그런 의식을 한 행보겠죠. 자, 미중에서 이제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부여. 아무래도 이게 대만은 이제 중국은 무력 침공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통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대만은 이제 그렇지 않죠.
예, 아주 뭐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레카 코로나 시대. 부자들의 지하세계. 와, 저는 이걸 멋진 것 같아요. 예. 각자 도생 아시죠? 근데 각자 돈생. 뭐, 뭐야 이게? UR? 비벌? 콘도? 뭐, 이렇게 일하는 건가? 예, 뒤에 뭐가 나오겠죠? 아, 서바이벌. 이게 S가 이제 서바이벌이군요. 예, 달러. 예, 볼까요? 미국 캔자스주 광활한 옥수수밭 한가운데 철조망과 무장 보안 요원들로 둘러싼 비밀 지하 시설이 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 초 미국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틀라스 F를 보관하던 지하 경락부를 부동산 개발자 레이리 홀, 이거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레이리 홀이 2008년 매입해 2012년 재난 피난처로 개조한 서바이벌 콘도. 예. 뭐, 저는 뭐 놀러 가는 데가 콘도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이러네요. 서바이벌 콘도.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지면서 이 시설 구입을 문의하거나 이곳으로 피신해 지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서바이벌 콘도 누리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증할 수는 없지만, 그러네. 바이러스에 덜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며 특별 안내 문구까지 올려놓고 홍보하고 있다. 예, 뭐 여기 이제 뭐 부자들 와서 돈 내고 여기서 지내라. 이런 얘기겠네요. 예, 각자 돈생. 참 패러디 잘해요. 아, 이거 어느 쪽이지? 예, 이따 신문 어딘지 나오겠네요. 자, 지하 15층으로 된 이곳은 7.2톤의 육중한 문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핵 생화학 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다고 회사 쪽은 설명한다. 최대 75명이 생활할 수 있다. 부자 75명을 부르겠다는 얘기네요. 수영장, 극장, 암벽 등반 시설, 탁구장, 사격장, 사우나, 도서관, 진료소, 자체 발전 시설까지. 예, 뭐 기본적으로 자체 발전 시설까지 있으니까 5년분 비상식량. 야, 이거 영화에서 봤던 그런 또 비축돼 있다. 면적 시설에 따라 150만에서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에서 56억 원인데 그렇군요. 관리비는 별도. 관리비 별도. 뭐 얼마 몇 프로 될라나. 예. 첫 단지는 모두 분양. 진짜? 다 나왔어? 이야. 야, 좀비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거 비슷하다. 지금 상황이, 그죠? 차량으로 20분 떨어진 거리에 두 번째 단지가 건설 중이다. 이야, 진짜 영화입니다. 영화가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미국에선 1950년대부터 냉전과 핵전쟁 공포, 경제적 재난을 우려해 세상 종말의 날에 대비하려는 이들이 자택 지하 등에 방공호를 파고, 예, 뭐 돈 있으면 못하겠어요? 이거 뭐 방공호를 파고 굉장히 깊이 핵폭탄 터져도 살만한, 그래서 생필품을 저장하는 오랜 흐름이 있었다. 준비하는 이들이란 뜻으로 프레퍼라고 불린다. 코로나19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이들은 다시 주목받는다. 예, 이건 뭐 이게 지금은 그야말로 판타지나 SF라고 불렸던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뭐 여유가 없는 이들을 겨냥한 사실, 그러니까 뭐 호화시설을 이용할 여유가 없는 이들을 겨냥한 시설도 있대요. 사우스다코타주 대평원. 대평원? 땅값이 싼가? 위치한 엑스포인트는 1차 세계대전 시기에 탄약 저장고로 건설된 575개 콘크리트 벙커를 개조한 것으로 벙커 하나당 35,000달러, 4,300만원. 4,300만원. 뭐 중산층이 갈라나? 아닐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도이다.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인디애나. 뭐 이제 주로 이제 넓은 사막이 있는 지역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미국 중부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비슷한 시설들이 있다. 우와, 뭐 하여튼 뭐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염병이 이어질 거는 암울한 전망, 미중 신냉전, 뭐 이런 게 이제 되니까 각자 도생의 풍경이다.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은 여기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완전한 빈부격차가 이제 보이긴 해요. 인류가 지구 공동체 안전과 평화를 지킬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하로 들어간 인간들만 뭐야, 터미네이터야? 인간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게 될까? 매트릭스인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SF의 시대다. 뭐 그게 뭐 지금 틀린 게 아니네요. 예.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한이.co.kr이니까 원문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증산도 홈페이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뉴스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증산도 홈페이지에 많은 굉장히 양질의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오늘은 신문기사 중에 있는 걸 봤으니까요. 앞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핵심 글, 주옥 같은 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